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가 있는 날이죠. 여론조사 결과와 적격 심사를 통해서 경선 후보를 압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인데요. 보기 4가지 드렸습니다. 1번 컷 온, 2번 컷 오프, 3번 컷 라인, 4번 오프라인.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문자와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답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해서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주영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던데. 네, 지금 박주영 선수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와포드에서 뛰고 있는데요. 네. 이 발가락 부상 때문에 앞으로 2, 3주 동안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영국 와포드 현지 신문인 이 와포드 옵저버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사실 지난달 6일에 열렸던 그리스하고 원정 평가전에서 이 대표팀 스트라이커로 나가서 골을 넣으면서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이제 에이스 공격수다 이런 거를 증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표팀에서는 오랜만에 뽑혀도 잘하는 선수인 반면에 최근 몇 시즌 동안 소속팀에서는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아스날 소속으로 있을 때 아예 경기를 뛰지를 못해서 대표팀에 과연 이 소속팀에서 뛰지도 못한 선수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하지만 올 초에 이제 와포드로 전격 임대 이적을 한 후에는 이제는 좀 뛰겠구나. 2부 리그로 갔으니까 자리가 좀 나겠구나 하고 기대를 모았는데요. 연일 좀 부상이 이어지면서 여기서마저 좀 못 뛰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 와포드 팀에서 최근 6경기 연속으로 결장을 했는데 오늘 보도대로라면 앞으로도 3주 동안 경기를 못 뛰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입니다. 유럽 축구는 시즌이 한 5월쯤에 끝나기 때문에요. 5월. 예. 이 시즌 아웃으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최악의 경우에. 네. 박주영 선수 발가락에 염증이 생긴 게 이제 골문 거라서 치료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는데요. 네. 과연 이대로라면 브라질 월드컵에 나간다고 해도 좋은 활약 보여줄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네요. 예,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오늘 박주영에 대해서 부상 회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번에는 한번 잘 뛰어줬는데. 예, 그렇죠? 대표팀에서 굉장히 경기 잘했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자, 프로야구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삼성화재가 7연패에 성공했네요. 네, 삼성화재가요, 어제 저녁에 천안에서 열린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기고 시리즈 3승 1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 졌는데 그 이후 이제 내리 3연승으로 우승을 확정 짓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네. 삼성화재는 2007-2008 시즌부터 무려 7시즌 연속으로 올 시즌까지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7시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삼성화재 레오가 기자단 투표에서 이제 26표 얻어서 MVP에도 뽑혔고요. 사실 삼성화재가 이제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전력이 올해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베테랑 리베로 여우현 선수가 현대캐피탈로 이적을 했고 이 레프트 석진욱 선수도 은퇴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터 유강우 선수 공격적인 플레이로 이 공격수 레오의 공격력 극대화하면서 결국 무적의 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농구 소식도 알려주시죠.
예, 지금 챔피언 결정전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어제 열렸던 LG와 모비스의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는 LG가 모비스를 78대 72로 이기면서 1승 1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1차전이 모비스가 79대 77로 이겼고 2차전 어제 경기는 78대 72 이렇게 스코어만 봐도 두 팀이 얼마나 팽팽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LG의 이 식스맨으로 뛰는 가드 양우섭 선수가 이 모비스 양동근을 정말 아주 굉장히 수비를 잘하면서 LG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3차전은 일요일에 울산에서 열립니다. 네, 기대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쌀쌀해진 날씨여도 봄은 봄인데요. 금요일 도로 위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참 차가 많습니다. 제가 한강로를 보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숙대 쪽으로 차량 행렬이 정말 길게 이어집니다. 속도가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통일로 서울역 쪽으로는 연신내역에서 국립보건원,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반대 구파발 쪽으로는 서대문에서 홍제역, 녹번역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답답하게 이동합니다. 경인로 부천 쪽으로는 구로 지하차 도안 2차로에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마무리됐는데 신도림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대학로 통해서 도심 가는 길 해화동 로터리에서 2와 4거리 구간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한남로 한남대교 쪽으로 1호 터널 요금소 이전부터 한남동 로터리 쪽으로 밀려 있고요. 여의 대방로는 원효대교 남단에서 한국방송공사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당 5억 그 얘기 또 해야 되겠는데요. 황제 노역이라고 불렸죠.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부터 다 납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꾸 요리조리 빼고 그랬었죠. 네,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224억 원 가운데 49억 5천만 원을 어제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네. 개인 대여금 채권이 회수돼서 납부했다고 돈의 출처를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가족과 합심해서 나머지 벌금을 이른 시일 안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는 가진 재산 가운데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오늘 벌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내외 재산을 매각하거나 빌린 자금을 마련하는 대로 남은 벌금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 차명 주식 등 숨겨진 재산 찾기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경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서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됐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아시아개발은행이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7%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2.8%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고 또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3.8%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상위 11개국 가운데는 8번째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5%로 가장 높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순입니다. 네. 또 이번 그 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3.8%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 좀 해보죠. 수입 자동차가 올 들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숫자가 나왔네요. 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증가한 15,70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데다가요. 또 올 들어 3개월치 판매량을 합산해봐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 성장을 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판매 1위인 BMW를 제외하고는 평균 4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아우디가 54%, 벤츠가 45%, 또 폭스바겐과 포드가 각각 40% 증가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수입차 점유율도 꾸준히 올라서 지난해 12%에서 올해 1분기 점유율은 13.9%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럼 13.9% 정도. 네, 알겠습니다. 코롱그룹이 그 미국의 듀평 회사하고 소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초강력 합성 소미를 놓고서 1조 원대, 무려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 네. 전세를 뒤집었다면서요.
네, 1심에서는 그 코롱이 9,726억 원을 듀폰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듀폰이 코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코롱 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배제한 것이 잘못이고 재판부를 교체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수세에 물렸던 코롱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코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반면 듀폰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9%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나행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이 나행쇼는 저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맡았었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행쇼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금요 시사 퀴즈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적격심사를 통해서 경선 후보를 압축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죠. 보기는 4가지 드렸었습니다. 1번 cut on, 2번 cut off, 3번 cut line, 4번 offline. 이 4가지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와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뮤지컬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9245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폴더형 핸드폰 쓸 때는 전화랑 문자만 했는데 스마트한 시대에 살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이 있죠? 예. 4204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중독될 일 없겠다 싶었는데 적응되니까 필수품이 됐네요. 예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스라는 의견이 많으시네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오늘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여당 출입기자이신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기자이신 한겨레 신문의 하의연 기자 두 분 모시고 정치 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은 정치 수다를 준비한 시간이죠.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시는데 먼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 출입하신다면서요? 네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정치부의 하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 출입하신다면서요? 네. 네. 기자분들은 뭐 출입한다고 그러는데 출입한다는 게 뭡니까? 뭐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르신도 설명 좀 해주세요. 출입한다는 게 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당연히 문도 열고요. 아, 예. 출입한다는 얘기하면 결국은 뭐 그 당 디비고 다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고 다닌다고요? 디비고 다닌다. 디비고 다닌다. 예. 아, 그게 출입하는 거예요? 네. 네. 보통은 그 유력한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 반, 여당, 야당 반을 나눠서 담당을 정하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좀 구성을 하곤 합니다. 예. 대부분 정치부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정치부 기자들은 뭐 아침에 유력 정치인들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뭐 취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도 출입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렇게를 많이 아, 요새는 안 그러세요? 요즘은 예. 그런 문화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디로 가세요? 주로 이제 국회로 많이 나가죠. 국회? 예전에는 당사로 많이 나갔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17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원내 정당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원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지금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국회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취재하고 사람들 만나서 뭐 기사 쓰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렇군요. 양정대 기자 말씀이고 하영 기자는 어디로 나가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국회로 출근하는데요. 이게 여당하고 야당하고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당은 당 사정이 좀 좋아서 당으로 출근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요일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당 사정이 좋으면 당으로 가다니. 당의 공간이 이제 기자실이 좀 잘 구비돼 있어서요. 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출근을 하기도 하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제 다른 진보 정당들은 뭐 기자실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해서 일단은 여의도 국회로 출근을 합니다. 기자실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느냐? 꾸며져 있는 거는 바라지 않고요. 이제 네. 기자들은 이제 기사를 송고하려면 기자실이 있어야 하니까요. 네.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 사정이 어떤가요? 뭐 양쪽 다 지방선거 때문에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벌써 한마디씩 총평을 먼저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십시다. 양정대 기자. 새누리당은 정말 뭐 해보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뭐 국민들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뭘 해보려고 해요? 일단 뭐 경선도 좀 왁자지껄하게 해보려고 하고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진 차출론이니 뭐니 해서 사실 뭐 누가 박심을 얻었느니 마느니 사실 논란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이어지는지 아직은 뭐 많이들 좀 마음을 얻지는 못한 상태다. 이런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하영 기자는? 야당 어때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이 새민연으로 부르죠. 네.
아직 그 새정치연합이라는 줄임말도 사실 각인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 공약이행 문제로 네. 본연의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민생으로 들어가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 내부도 그 기초선거 정당공천 관련돼서도 약간의 내분이 좀 있는 상태. 뭐 그 정도입니다. 시끌시끌하죠. 아, 그렇군요. 양쪽 다 시끌시끌하기 마찬가지네. 네. 원래 정치권이 말로 장사하는 데여서요. 아, 원래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입법기관이니까 이 법안 문제가 사실은 그렇지.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법 연관이 가지고 돼 있잖아요. 장사하는 데가 없겠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사실은 이 유력 정치인들의 말 이걸로 사실은 뭐 대부분 일들이 많이 가서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시끌시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하영 기자께서 새누리당에서는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민연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양정대 기자? 새민연이라고 대변인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또 당 대변인들 사실 이름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계속 새민연이라고 새민연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죠. 이게 그건 무슨 심사인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쪽 보고 새정치연합 이렇게 불러주면 우리는 그럼 현정치 이렇게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요. 아, 새누리잖아요. 새누리. 거기도 새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별로 이렇게 딱히 설명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약자로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두 자로 줄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 자로? 네. 아하. 세 자로 줄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보통 신문이나 이제 방송에 VS로 표현해서 누구 대 누구 할 때 새누리는 새로 붙일 때 뭐 새정치연합은 새정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정으로 해야 하느냐 연으로 해야 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민으로 하면 싫어하나요? 민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새민연이 그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민연의 어떤 그 비슷한 말로 그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저께 그 민주당 박광원 대변인이 제발 좀 우리 새정치연합이라고 민주당? 불러라. 민주당? 아, 새정치민주연합. 저도 습관이 민주당으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하다 이러면서 논평을 하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누리당을 새리당 이렇게 불렀는데요. 새리당? 네.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럼 새누리당을 새리당으로 부르겠다 뭐 이런 건데 그거 듣고요.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히 발끈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새리 이게 그 어린이들 저기 만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요술공주 새리 딱 그거처럼 이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아, 새리당. 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이 명칭 문제, 약칭 문제는 이 이름 지은 사람이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부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논란은 앞으로도 좀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하는 취지도 그런데 이름은 자기가 짓는 거 아닙니까? 남이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왜 말싸움을 하느냐. 무슨 기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나가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 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진짜 관련은 없죠.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쿨하게 대답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좀 기싸움의 성격이 강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짜고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우리 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하우영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새민연이라는 이 용어가 보면 이 약칭이 사실 과거에 자민련을 연상시키는 약칭이기도 하고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좀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방선거 얘기로 먼저 들어가 보지요.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양쪽 다 이 지방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대답 좀 해봐 주세요. 지금 서울시장에 이제 세 사람이 경선에 나서고 있죠. 경기지사는 몇 사람입니까?
지금은 네 사람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마 2명으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2명이 붙는 걸로 돼 있죠. 네네. 이거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끄럽지 않아요? 뭐 매일같이 기사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죠. 네.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좀 시끄럽지 않아야 될 거는 네. 최근에 지금 박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이거를 내가 업고 있다, 네가 업고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 논란이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친박계가 지원을 하느니 뭐 청와대 의중이 실렸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김황식 전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YTN 우리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었죠.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죠. 네. 또 내 캠프에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돕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 네. 이런 얘기들 본인이 직접 했단 말이죠. 네. 당연히 정몽준 의원 쪽에서 발끈해서 이 박심 논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 박심이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 정몽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살던 가옥도 방문을 하고요. 신당동. 예. 옛날 자태. 예. 저도 박근혜 팬클럽 회원입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좀 뭐 초등학교 정말 동기동창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 정말 큰 해프닝은 엊그저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지금 이제 당 상임고문인데요. 이른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지원그룹 뭐 7인회 멤버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다. 네. 저녁 때 되니까 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 네. 그런데 그날 밤에 그것도 깨진 거죠. 네. 최병렬 전 대표가 나는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박심 논란이라는 게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주 황당한 논란이긴 한데 결국은 정몽준 의원도 그렇게 박심 문제를 갖고 김황식 전 총리를 코너로 몰아붙여놓고 결국은 자신도 박심을 업고자 하는 또는 나도 업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거였다는 점에서 보면 참 불필요한 논란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참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새정치연합,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지금 이런 박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구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황식 총리나 전 총리나 아니면 정몽준 의원이나 이해운 최고위원이나 여기에 대비돼서 박원순 시장이 대비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거기에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선거의 구도, 그러니까 지방 선거의 구도가 아니고 이쪽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현재로서는 물론 지금 여기도 이제 공천 룰을 지금 정하고 조만간 각 지역별로 물론 지금 서울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지금 후보를 결정할 것인데요. 그 이전에 사실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선거 체제에 올인돼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올인돼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깃발을 들고 지금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도 그럼 뭐에 다하자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하는 거. 그렇죠. 약속 정치와 다하자. 거짓말 정치의 구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것도 진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는 그런 비판도 좀 있을 만큼 약간 좀 이렇게 미온적인 이런 태도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11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이 돌아왔네요. 이번 주는 기자분이 두 분이라서 정치권 뒷얘기가 더 풍성해지나요? 여당과 야당 이야기 둘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747님께서는 저도 세민년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쓰신 분이 있으시네요. 당 이름을 세 글자를 줄여서 부를 수 없다니 좀 어색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선거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후보들이 말이죠. 축구장에 가고
야구장에 가서 뭐 던지고. 네. 예. 또 느닷없이 그냥 교통정리한다고 또 나타나요. 게다가 또 오기통춤 또 뭡니까? 그것도 다 엇박자인데. 아, 이거 후보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걸 저희와 같은 이거 매니페스토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걸 생쇼 선거라고 봅니다. 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거 이미지 선거를 위한 말씀하실 것은 수 있죠. 생쇼를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야구장 축구장이 무슨 상관이며 교통정리가 무슨 상관이며 무슨 놈의 춤을 이 마당에서 치고 자느냐 잘 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선거판에서? 더 하면 더 하죠. 아, 더 할 것 같아요? 덜 아이고야. 이제 어차피 김황식 전 총리가 저번에 오기통춤을 췄죠. 네. 예, 김황식 전 총리 안경테 바뀐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것도 이제 비교해가지고. 예, 쫙 이렇게. 예. 그러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몽준 의원 쪽에서 네. 나이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하고 정 의원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젊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젊은 사람들하고 좀 호흡할 수 있는 후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네. 또 민생 문제 또 교통 사실 서울 시민들한테 교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내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는 걸 이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른바 그림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사진이 되고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선거 때 되면 계속 더 하겠죠. 저는요 이런 문제가 우리 저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한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 있습니다. 아, 그거 신하십니까? 저는 우리 양경대 기자 금방 신한데 하영 기자네요. 저는 끝까지 저항했는데요. 아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해주지 않고 사진 찍어가지고 안 실어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아, 제가 아까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건데 이 정치가 사실은 입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 입법 기능에 대해서 기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마 한겨레 신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읽는다. 그렇죠. 그러니 좀 말랑말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연성 기사들이겠죠. 그리고 정치인 유력 정치인들이 뭔가 이렇게 정치 행위를 말로 하니까 그 말 중에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선명하게 다가가는 거, 자극적인 그런 거. 말도 골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사실 우리 정치 기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정책에 관한 기사도 재미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의 선거의 경우에 야당 쪽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이 무상 버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 원희영 의원이 이거 보수 공영제 내가 먼저 주장한 거다 말이죠. 보수 공영제 얘기예요. 그래 김진표 의원이 보수 준공영제다 말이죠. 지금은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그 후보들 사이에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그런 것이 아주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내 버스 이거 공짜가 되나 안 되나.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은 많은데 표심으로 그게 좀 정말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김황식 전 총리 지금 정몽준 의원 이 정말 뭐 한 보름 전부터 지금 매일같이 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기사에 매일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기사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몽준 의원 쪽도 그렇고 김황식 전 총리 쪽도 그렇고 이제 뭐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긴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지조차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기자들도 제가 매니페스토 운동가인데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좀 정말 티격태격하면 이게 우리한테도 훨씬 재밌을 거요. 글쎄요, 재미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은 못하겠는데. 저기요, 이번에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 5기 현재 시도지사들 정책 공약을 평가를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출마를 안 하신 분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새만금 및 명품 도시 맺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걸 알고 쫙 이제 광고를 했었어요. 그 돈이 13조 원이 드는데 4년 동안 단 한 푼도 확보를 못했대요. 그거 사실입니다. GTX 아시죠? GTX. 그렇죠. 이제 수도권 전철인데 그게 이제 뭐 급속 철도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5조 이상 돈이 드는데 한 푼도 경기도에서 확보를 못했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공약이 나왔을 때 돈 어디서 챙길 거냐,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런 걸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언론에서도 따져줘야 되는데 왜 안 따져줬냐고요. 아, 왜 안 따졌어요? 이건 네. 하호영 기자. 양정래 기자가 하호영 기자한테 한 질문입니다. 사실 언론의 고민이기도 하고 네. 현직 시장들은 아마 모두가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달리 말하면 내가 지난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으로서는 지금 난망한 상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무상급식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뉴타운 개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다만 지금 강북 개발이나 이쪽의 개발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정책을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네. 좀 고민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가기 전에 새누리당의 박심 논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고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요 대통령 탄핵 소추감입니다. 그렇죠.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 현행법 위반. 그래서 박심을 자꾸 끌어들이는 박심을 팔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통령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저 서울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 도지사 할 자격이 없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변호사님 의견에 박심 잘 팔고 다니는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예. 박심 논란이 양정대 기자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네. 이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아마 투표 당일까지 갈 거다. 그렇게까지 길게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저께 만난 친박계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친박계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선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손 안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가요? 곰곰이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별칭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니 대통령이 됐으니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선거의 여왕이 없는 채 치르는 첫 전국 선거예요.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만큼 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야 선거가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상황은 못 되고 그러니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권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상태고 어쨌든 우리 대통령 중심제니까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모든 후보들이 다 박심, 내가 박심이 있는 후보다 이런 거를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건 결국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 투표일 전까지 계속 갈 거다라는 얘기는 결국 제가 인용은 했습니다만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얘기 같은데. 550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꾸 대통령 끌어들여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여당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병폐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네요. 4211님께서는 박심 논란이라도 있는 여당은 그것 때문에라도 뉴스에 나오는데 야당은 요즘 지방선거 준비 잘하고 있는 건 맞나요? 소식이 궁금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야당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에 직접 걸어갔다면서요. 걸어갔고요. 면담 신청서 써냈다면서요. 면담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은 아무나 가서 면담 신청서 써내면 만나주나요? 만나주지 않으시죠? 아무나 가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도 한번 가서 써볼까요? 나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쓸 수는 있답니다. 그렇군요. 네, 하영 기자. 사실은 오늘 전격적인 방문이었고요. 오전까지만 해도 비서실장 한 사람 정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기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대표가 직접 간다라고 해서 소동이 한번 일었죠. 이거는 사실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가 보통은 비서실장을 통하거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회담에 제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제의를 받고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이게 관례인데 사실은 안 대표 쪽 말을 들어보면 그만큼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다른 쪽에서는 이것밖에 못하느냐라는 사실 시선도 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4월 국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4월 국회에 올인을 하고 네. 또 지방선거에 또 올인을 해야 하는데 네. 이 이슈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 방문은 너무 좀 쉬운 선택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좀 깜짝 방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매스컴도 찾잖아요. 물론이죠. 5574님, 정책에 관한 기사 재미있게 쓰는 그날을 위하여 하 기자님 화이팅입니다라고 쓰시고 오늘도 유익한 대화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양정대 기자님도 같이 나오십니다. 한국일보에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뭐 이제 시끌시끌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해 주셨는데 잠시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 대표 연설도 끝났죠. 그렇죠. 이번 국회에서 뭘 좀 꼭 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예, 지금 양당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던가요? 네, 새누리당 먼저 하영 기자. 네. 예, 새정치연합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새정치연합은 창당 1호로 제출된 그 세모녀법이라고도 좀 불리죠. 세모녀법. 예.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된 새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 법안들에 대해서 일단 통과에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초연금 관련돼서 아마 새누리당과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 법안을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타입을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으로서는 기초연금이 아무래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양정대 기자. 지금 여당에서는 뭐 최경환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얘기를 국회 선진화법. 예. 아무래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렇게 네. 나올 것 같고요. 네. 말씀 하호영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어쨌든 처리를 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뭐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정치적인 쟁점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북한인권법입니다. 북한인권법. 이게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을 전후로 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이전과 민주당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면 창당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앞둔 이제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들을 하는지 좀 보는 눈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802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로 합류하신 기자님, 양정대 기자 말씀이신데요. 하 기자님 못지않게 말씀 재미있으시네요. 정치라고 하면 골치 아프고 짜증만 난다고도 하는데 세 남자의 수다 듣다 보니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도 조용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조용하지 않을 것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요? 예, 아까 처음에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6월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다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됐을 정도로 여야 모두 지금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두고 있는 선거인데 이 4월 국회가 이제 그 길목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서 하호영 기자도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긴 할 텐데 처리가 돼도 이거 우리가 처리한 거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예, 뭐 새정치연합에서는 어쨌거나 주도권을 갖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텐데요. 기초연금이 어쨌거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 남자의 정치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 적격 심사를 통해서 경선 후보를 압축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2번 컷오프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가 1291님, 6161님, 6619님, 4628님, 9077번님 이 5분께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예스와 노 질문에 있어서는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이십니까? 7대3으로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훨씬 많으시네요.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